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지 이제 5년이 된 엠마킴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2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님의 반대가 아주 심해서 힘들게 결혼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이 왜 반대를 하신 건가요? 독일로 유학을 온 남편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집에 돈이 있어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유학을 오잖아요. 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제 남편을 혼자 키우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머리가 좋아 한국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성적 덕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로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곳의 학비와 기숙사 비만을 지원할 뿐 그 외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독일에서 몰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는 없었고 현금으로 주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도만 몰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 저는 우연치 않게 카페에서 아빠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격하신 편이고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죠. 아버지는 제가 평범한 백인 독일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길 바라셨어요. 처음 제 남편을 마주했을 때도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선을 그으셨어요. 반가워요. 연애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아빠 보고 집에 가서 보자고 소리를 질렀죠. 집에 가서 아빠와 많이 다투었어요. 아버지는 웬 동양인이냐? 너 언제부터 동양인에 관심이 있었어? 네? 몸도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널 먹여 살릴 수나 있겠니? 네? 제가 계속 제 남편, 그때 당시 남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유학생이라고? 그럼 집에 돈은 좀 있겠네. 제가 돈 없지만 멋있는 남자라고 소리치자. 집에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너 적당히 만나다 헤어져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몰래 만남을 이어가다 관계가 깊어졌고 저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 저도 한국으로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결혼이라도 할 참이냐? 네? 너 걔 따라 한국 가면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 마라. 아니 그냥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한국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배를 아무리 눌러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아버지가 저희 사랑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고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될 남자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있으셨군요. 아버지 눈에는 못 믿어 보였나 봐요. 한국에서는 잘 지내시나요? 처음엔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서울의 집값은 뭐 이리 비싼지. 서울건대 입구 쪽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살았습니다. 한날은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하필이면 집에 있을 때 부모님께 영상통화가 와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사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또다시 저와 제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잘 못하는 독일어로 아버지께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참 아버지가 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처를 계속해서 남편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여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투룸 전세로 방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집에 올 수 있다니 행복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던 와중 엄마로부터 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시단다. 연락을 다오. 저는 깜짝 놀라 몇 년 만에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암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폐암이요. 다행히 아직 초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독일에서 치료 방법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알바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일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의 일을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그걸 왜 지금 말하냐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서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고 우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자 남편은 잠시만 기다려 보라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한국에 왜 가냐고 거기 치료는 제대로 할 수 있냐면서 화를 내시면서 안 오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저와 엄마가 울면서 가자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온 아버지는 많이 홀쭉해지셨고 머쓱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고 한국에서 항암을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한국에서의 행정적인 도움으로 인해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치였어요. 한국을 어디 동남아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그 외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벌레 많고 그런 정도로요. 하지만 한국의 대형 병원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지시며 놀라신 눈치였고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괜히 아버지의 반응에 뿌듯함이 올라오고는 했죠.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집에서 지내셨죠. 그 부분도 참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힘든 기색도 없이 주말에 쉬는 날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는 날 아버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했네. 자네를 너무 무시했어.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 그 당시 나는 내 딸을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 동양인 남자에게 보낼 수가 없었어. 또 내 딸아이를 낯설고 위험한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네. 하지만 내 딸이 이렇게 한국에서 적응하고 또 그렇게 내가 모질게 자네를 대했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준 거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분 마음씨가 너무 착하네요.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3룸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도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둘이서 종종 영상통화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휴가 때에는 독일 부모님 집으로 같이 갔는데요. 아버지가 저와 엄마만 두고 둘이서 따로 낚시를 하러 가더라고요. 남자들끼리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정말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발전된 것에는 남편의 노력이 많이 있었죠. 저는 지금도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엠마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